비트코인은 독립적 자산이고 탈중앙화된 자산이고 국가의 국경을 넘어다닐 수 있는 자산이고 이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강하구나 이런 이제 사람들의 시선들이 확산이 되니까 당시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필리핀, 터키, 베네수엘라 좀 경제가 안 좋은 나라들 당연히 자국 화폐 위상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올해 계좌에 1억을 갖고 있는데요. 1억으로 예를 들어 햄버거를 100만 개 사 먹을 수 있는데 내년 되면 그 1억 원으로 햄버거를 50개밖에 못 사 먹어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계좌에 갖고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야 빨리 얼른 비트코인을 바꿔서 갖고 있자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비트코인 활용도나 인식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국가들은 근데 디지털 활용도가 좀 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디지털 활용도가 많이 낮은데 필리핀도 비트코인 ATM기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 기술 이런 영역으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뭐 활용도나 인식, 지식들이 많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블랙마켓과 인플레이션 경제 속에서도 비트코인 사용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물가가 대략 1년에 1000% 상승하고 이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이 국가 경제에 있던 대외 신임도라든지 경제 상황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가격이 그 자국의 경제 상황과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화폐로서의 상당한 이제 안정적인 기능을 발휘를 하죠.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상거래 시스템이나 환전소나 은행이나 이런 게 없어도 우리가 네트워크망만 되고 스마트 디바이스만 있으면은 옮겨 다닐 수 있는 이 영역이잖아요.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에 경제 어떤 상황과 독립적인 자산으로서 용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게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아프리카도 나이지리아가 상당히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통계에서 봐서 알고 있고요. 베트남도 비트코인 받습니다. 뭐 우동집, 국수집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ATM기 개도국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트코인을 커피 사 먹고 햄버거 사 먹는데 쓰는 자체가 비효율 아닌가요? 실제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0분마다 전 세계 전송량들을 계산하는 채굴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상당히 전력 소모도 많고 수수료 같은 것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상거래에 쓴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상당히 비효율이 더 커질 겁니다. 이것이 정말 현금의 용도는 아닐 것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암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다른 어떤 부상하는 코인들이 없어요. 이런 상거래 용도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저기서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쓰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 시장이 커지고 이것의 이제 인지도가 확산되다 보면은 이것의 거래에 맞는 코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연동되는 자산들이 생기겠죠. 바로 이런 시장들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